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양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니콘 유저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렌즈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탐론의 바로 1770입니다 1770 f2.8 Gi3A의 VC RXD 니콘 G마운트 렌즈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제가 한 2주 전에 받아가지고 사진 위주로 거의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 1770 렌즈가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렌즈인 1770 렌즈는 제가 기존에도 소니 E마운트 1770 렌즈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궁금했던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소니의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각대의 렌즈가 두 개가 있잖아요, 1635랑 2470. 그래서 광각을 찍고 싶은 상황에서는 16mm 렌즈를 교체해가지고 써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고, 70mm를 쓰기 위해서는 또 70mm용으로 애매한 화각대의 렌즈를 두 개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해당 렌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어찌 보면 합친 듯한 17mm에서부터 70mm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렌즈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좋은 부분은 바로 조리개 값이 2.8부터 고정 조리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던 탐론의 대부분의 줌 렌즈 같은 경우는 F값이 고정이라기보다는 가변 조리개의 제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25200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18300 같은 경우도 조리개 값이 고정이 아니라 가변 조리개입니다. 게다가 시작하는 부분도 3.5부터 시작하고 6.3까지 되는 가변이기 때문에 줌을 당겼을 때 F값이 어두워지는, 필터를 또 조절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F2.8의 경우는 줌을 당기더라도 F2.8 고정이기 때문에 필터를 따로 뭐 조정하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F2.8로 시작하는 조리개 값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더 좋은 거는 실내 같은 어두운 환경이라든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야간 촬영에 있을 때도 빛에 대한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명확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탐론의 대부분 렌즈들은 용어에서 뒷부분이 달랐습니다. VXD 렌즈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 받은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XD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RXD는 래피드 엑스트라 사일런트 스태핑 드라이브라고 해서 고속 저소음 스태핑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VXD 같은 경우는 보이스 코일 익스트림 토큐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탐론 렌즈 중에서는 최고급 수준의 고속 초정밀 저소음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XD가 한편으로는 한 단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사용하면서는 체감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되게 어두운 실내에서 한번 촬영할 일이 있었거든요. 강남 쪽에 있는 라이언 슈퍼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는 DJ분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AF를 진짜 너무나 잘 잡았습니다. 이 성능이 너무 뛰어났어요. 앞에 있는 초점의 위치를 잡거나 니콘에 있는 3D 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체크를 해서 잡았는데 AF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양 뚝섬 한강공원에서도 사진을 찍어봤어요. 특히나 이제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물보다 새를 찍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커스를 잘 잡는다고 해서 찍어봤는데 확실히 새 찍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FX30 같은 경우도 크롭바디고, 니콘의 Z50 마크2 같은 경우도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같은 크롭바디에 물린 2470과 177 렌즈 화각 비교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17mm로 찍었을 때와 그리고 24mm로 찍었을 때의 화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니콘의 G마운트를 1770을 썼는데요, 소니의 E마운트 같은 경우도 써본다면은 아마 소니의 AF 성능과도 굉장히 결합이 잘 맞을 것 같고, 특히나 니콘에서도 이렇게 RXD임에도 불구하고 그 AF 성능이 확실히 뛰어난 걸 보면은 1635라든가 그런 렌즈를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 전천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터 구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RXD라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까, 모터 구동하는 소리라든가 소음이 발생할까 싶었었는데 전혀 부분을 저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찍을 때 있어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때문에 거슬린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니콘에다가 1770을 맞물리니까 셔터를 눌렀을 때에 또 잡히는 느낌이 캐논이라든가 아니면 소니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피디하게 피사체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리뷰하게 되는 1770 렌즈랑 니콘의 G마운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하기에 괜찮은 렌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니에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1635 렌즈랑 2470 렌즈를 둘 다 구매를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도 GM2로 맞추면은 5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유지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1770 하나를 산다면은 거의 그거의 3분의 1 가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해당 렌즈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C타입 케이블 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충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영상에서 담은 것과 같이 탐론 유틸리티와 연결을 하면은 모바일로 통해 가지고 슬라이더 올려놓고 포커스를 맞출 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 제품에는 그 외 버튼이 없습니다. C타입의 구멍 말고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갖고 있는 2470 렌즈에 비하면은 이런 커스텀 버튼 빼고도 AF, MF 버튼이 없고 줌, 락 버튼이 없는 게 이 렌즈의 특징입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했었던 25-200 같은 줌이 많이 되는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을 살짝이라도 풀게 되면 흔들었을 때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해당 렌즈는 오히려 그 화각대가 많이 넓지는 않다 보니까 나오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무게도 꽤나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해당 렌즈도 67mm 구경을 갖고 있네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다른 렌즈들과 똑같이 67mm의 필터 하나만 있으면은 다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탐론 렌즈들은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총평을 해보자면은 탐론의 1770 렌즈랑 니콘의 G50 마크2 맞물려 사용을 해봤는데 조합이 굉장히 좋고 사진 찍을 때 있어서 셔터음 굉장히 좋아요. 사진 찍는 맛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반납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좋은 렌즈랑 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니콘 만약에 사용해 쓰시는 분들이 렌즈 한 번쯤은 경험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갖고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또 다른 탐론의 제품을 리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770 렌즈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리뷰를 할 제품은 탐론의 18300 E마운트 렌즈를 이어서 리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정말 오래 사용한 만큼 풍부하게 여러가지 영상과 사진들을 담아봤으니까요. 그 리뷰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70 렌즈는 여기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